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은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 오감 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삼양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또 원하시는 목소리들을 몇 가지 모아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길 힘쓴다는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 환경수도 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수도 사업단장 김충입니다. 예, 먼저 유지용수라고 하는 맑은물 공급 확대입니다. 삼양천의 유지용수 공급량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삼양천은 사실상 유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남학하수처리장 제2용수 10,000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성 지역 상류에서 나오는 3,000톤 그 수량을 정화시설을 통해서 삼양천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2013년까지는 달산수원지에서 4,000톤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달산 개통에 관로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삼양천까지 도달되는 수량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양천은 저희들이 그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휴식 공간, 또 운동 공간, 그리고 생태 관찰장으로서 그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연의 우리 삼양천의 기능은 삼양천 상류부와 하당 신도심의 그 배수 기능 또 방제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예, 그 풍부한 유지용수가 수질 개선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봤을 때 삼양천의 수량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역이 협소하고 또 삼양천 하단부가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서 간만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찰을 해보면 만조가 됐을 때는 한 수심이 3, 40점 정도, 그 다음에 간조 때는 15cm에서 20cm 이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삼양천의 유지용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예. 한정된 이 용수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문제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삼양천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상하수도 사업단에서 2009년 기준 하루 방류 수량 중 달산수원지에서 원수 4,000여 톤, 인성천 등에서 2,000여 톤, 남학하수처리장에서 7,000여 톤, 총 13,000여 톤이었고 그중 남학하수처리장 방류 수량을 단계별로 확대해서 48,000여 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발생을 했는지 또 풍부하고 원활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의 애초 계획이 그 남학 하수처리장을 단계별로 확장해서 48,000톤까지의 용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금의 그 하수정비 기본 계획이 변화가 됐고 또 남학 신도시 개발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학 하수처리장이 2025년까지 앞으로 한 8,000톤 정도가 확장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용수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천의 쾌적한 환경, 특히 수질 개선 관련해서는 삼양천 인근 지역과 상류 지역의 오수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당 지구 등 삼양천 인근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예산 확보의 성공 여부가 삼양천이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필수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상류 지역 임성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으로 국비 포함 약 90억을 들여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였고, 당시 석현청이라 불렸던 곳에 그곳을 통해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에 걸쳐 17억을 투입, 도룡마을과 석현현대아파트 일대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차집, 남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설치 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삼양천 관련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삼양천 정비 계획에 따라 호안을 정비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정비 사업,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 134억을 투입,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공한 바가 있으며, 또 같은 시기에 오수 차직간 매설 1635m, 호안 정비 3000m 추진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수질 정화 시설, 징검다리, 산책로가 포함된 고수부지 조성, 오리, 미꾸라지 방류, 수생식물 식재, 음악 분수, 분수 터널, 방송 설비 등 총액뿐만 아니라 소소한 사업량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산책로 정비, 준설 등 해마다 보수 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하당 일처리 분구, 상동 석현 일부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도 그간 상당한 예산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양천 관련 예산과 또 사업들을 대략적으로나마 말씀드린 이유는 역대 시의회와 집행부와 지금까지 우리들도 삼양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부족과 환경적인 여건, 행정의 연속성, 또 말로써 끝나고 마는 중장기 계획의 부재로 인한 투자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환경 변화의 체감이 부족한 것을 파악하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삼양천 정비사업 초기에 수질 개선, 퇴적물 감소로 인해서 삼양천 저수부지에서 자라가 발견되고, 또 물고기들이 보이고 백로 등의 조류가 발견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관련 뉴스를 보셨다든지. 예, 뭐 저희들이 일반 TV나 신문 지상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자주 나왔습니다. 저희들 생태하천 조성할 때 생태가 재생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그런 종류들이 방금 열거하신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붕어, 잉어는 물론이고 가물치까지도 나오고, 최근에 또 빠가사리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메기도 나오고 있고, 조류는 청둥오리나 외가리는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다나 너구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태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양성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표도 이제 그에 따라서 아주 좋아지면 좋겠지만 더디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빠가사리나 가물치 같은 경우는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최근에 사진까지 찍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그렇다면 수질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실시 설계 영역 등을 통해서 일부 지역이지만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유지 용수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준설, 우수관거 설치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환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특히 수질 관련해서 발전이 없는 건지 현재 삼양천 BOD 등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삼양천은 사실상 과거에 그 방치됐던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당이 매립되면서 인위적으로 이제
조성이 된 하천이고 또 생태 관련 조성 사업으로 해서 탄생된 그런 생태 하천이고 또 방기 하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항들 또 조금 전에 열거하셨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끔 확인해 보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0년 5월에 그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 2003년도에는 19.2 ppm이 2020년 5월에는 2.85 ppm, 네, 상당히 좋아졌죠. 2등급 수준입니다. 다음에 이는 농도 TP는 2003년도에 0.78이었는데 2020년도에 0.46, 절반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우천시 폭우가 발생이 되거나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SS 부유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뭐 저질 개선제라든가 앞으로 유지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임성지구 재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약 예산은 300억 원 정도 계획돼 있지만 그 사업에서 그 수중보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무엇인가 하니 현재의 삼양천은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간만의 차이에서 바다로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중보는 일정 수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보가 설치됩니다. 징검다리 형태 같이. 다만 수위가 상승이 되면 이제 다운되는 그 보 자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항상 유지 용수가 50cm, 50cm, 60cm, 60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술진들 얘기로는 지금까지 검토한 과정 중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경 식재 관련 그 중에서도 수생식물 식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삼양천에는 경관 또는 수질 개선 관련해서 어떠한 수생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생태하천 조성 당시 그 계획서를 보고 준공 서류를 보니까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2010년도 예, 그 최종 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수꽃다리라고 해서 그 위에 한 37종 16만 4천 한 600여 주가 식재됐고요. 그중에 수생식물은 옥자마 위에 6종으로 한 5만 1천여 주를 식재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2010년도 시점에 방금 10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10종입니까 지금? 지금은 그게 다 생존해 있지는 않고요.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도시마천 수생식물의 흐름에 대한 대응 분석 및 식재 영역이라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도시마천의 수생식물을 대상으로 흐름에 대한 대응 양상 판단 및 식재 영역 결정을 목표로 해서 대표적 수생식물인 달풀이풀, 갈대, 무럭새, 개역기, 고마리를 선정하고 흐름의 유속과 수심 및 식생의 성장 등에 대해 대응 분석하여 상기 수생식물의 식재 영역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수생식물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흐름에 대하여 안정, 회복, 훼손 및 유실로 구분되었고 조사 결과 수생식물의 회복과 훼손 정도는 식생의 휘어진 각도를 기준으로 대략 3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분석 자료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개역기나 고마리는 흐름에 대한 대응력이 보다 약하며 수심이 1m를 넘는 경우 유속이 조금만 커져도 생존이 어려운 곳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이용 수생식물 간 각 수종별 식재 영역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수생식물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꽃창포, 박하, 이상물 수세미, 큰 피마기, 부들, 노랑어리 연꽃, 생이가래 등으로 시험한 바
수질의 등급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에서 모두 고르게 저감 효과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꽃장포가 가장 효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도심마다 하천마다 환경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수중 생태계에서의 오염 문제와 관련지어서 수생식물의 역할을 이야기하자면 좀 복잡해집니다만 수생식물은 수중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을 흡수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거나 체내에 축적하기 때문에 수중 환경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식물은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여 물속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물속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생식물들은 수중 동물들의 활동과 번식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줌으로써 수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중 환경의 자정장애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련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수생식물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2003년경부터 시작된 삼양천 정비 사업 이후 수생식물 식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그간 집행부에서는 수중식물 식재 관련 최초 삼양천 정비 사업 이후 최근까지 어떠한 분석을 하였고 또 고민을 하였다면 현장의 여건상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수중식물의 중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삼양천이 빨리 개선이 돼서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공간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삼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 지 지금 10여 년이 경과돼 있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서식 환경이나 지표 조정, 그다음에 오염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뭐 종합적인 그런 성과물을 분석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이 시점이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생태 분석이 꼭 필요할 걸로 보고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그동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이렇게 그 활발하게 진행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 상류부나 이런 쪽의 오수 차단 또 용수 공급 이런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생식물은 그 경광적 가치를 떠나서 또 수중 어류들의 산란, 또 집, 또 먹이 활동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생태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식재된 것들이 사라졌다면 그에 따른 원인, 또 대책 이런 것들 분석해서 보강 식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그 타임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예, 사진 보여주세요. 국장님 무슨 사진인지 예. 바로 아시겠죠? 예. 삼양천에 있는 그 징검다리 중에 그냥 한 곳을 찍은 건데요. 지금 삼양천 몇 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9군데 설치돼 몇 개? 있습니다. 9군데요. 9개소.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이 징검다리가요? 예. 이 징검다리의 기능,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징검다리는 이제 보행 기능에 많은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흐를 때 그 여울을 발생해서 그로 인한 이제 산소 공급, 어류의 서식이라든가 생태에 그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진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진은 아니죠. 일상적인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징검다리 배열이 지금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2016년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생태하천 우수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징검다리가 상륙적으로 지금 이렇게 U자식으로 지금 휘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흐름 물이 가운데로 모이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적으로 여울 과소를 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현장 상황에 맞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목포에 있는 사진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도심 하천의 보행교 중에 하나입니다. 삼양천에는 보행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접수한 민원 중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행교 미설치에 따른 불편한 점과 기대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양천의 산책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어르신들, 아이들과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행교가 없어서 하천 횡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우 등으로 물이 불었을 때 기존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서 일반 시민분들도 횡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행교 설치로 인해 보행 약자들에게 하천 횡단 편의를 제공하고 높아진 수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건널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것은 수질 개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 힐링 공간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보행교에 대해서는 뭐 그 기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삼양천과 저 지형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삼양천은 이제 평면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상류와 하류가 거의 레벨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수위 자체가 그 하천 뚝의 첨단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양천이 생태하천이지만 본연의 기능은 또 방지하천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재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기관은 상당히 간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생태하천으로서 또 시민의 그 휴식 공간으로서 저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가 되면 그 수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2023년이요? 예, 기존에 수립했던 것을 그래서 저런 필요성 또 우리 삼양천의 여건을 좀 더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기관에 좀 충분히 전달해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있어서 검토에서 끝이지 않고 예,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중간 중간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11대 의회에 있어서는 시정 질문의 장에서 만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적극적인 시정 또 조치를 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준비한 삼양천 정비 사업 관련 질문 요지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인지하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국장님과 저의 질의 답변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천이 더 쾌적한 환경과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관이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다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주민들한테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가끔 냄새 난다는 얘기, 또는 네. 해충 얘기, 또는 또 편리하게 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 정비 문제,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우리 김구재 의원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저 하천의 기능입니다. 하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크게 한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메워나갔느냐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삼양천을 주기적으로 어떤 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는 가장 하천의 생명력은 깨끗한 하천인데 깨끗한 하천이 되려고 그러면 주변의 오수들 이런 걸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천 정비 주변에 흘러들어오는 오수 문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행로 산책 저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탄성 포장 정도를 좀 해서 걷기 좀 편하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부터라도 일부 예산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식수 문제 나무 같은 경우도 그늘 같은 것도 좀 더 저기에 적정한 나무들 좀 심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는 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좀 마무리 지려겠는데요. 시간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고 이렇게 답변 나오신 김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서면지로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양동 근하희망타운에서 시작되는 대양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재원 마련과 계획, 또 석현동에 소재했던 구 도축장 부지 매각에 따른 석현동 주민들을 위한 가칭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부지 확보와 활용 계획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수, 우수 부분은 분리수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 나가고 석현동 복합문화공간 그것은 뭐 저희들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축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부를 남겨놨고 시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좀 복합문화공간 그런 걸로 만들어 간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준비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지만 경험의 부족으로 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며 떨렸던 순간들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 순간순간들의 활동 속에 저희 진심이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험난한 시기지만 목포 시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힘이 되는 활동을 연구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